맨해튼 월가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거래의 시작을 알리는 개장종을 울립니다. 이 대통령이 월가의 주요 투자자, 금융계 인사들과 만나 한국에 과감히 투자하길 제안하는 국가 IR 대한민국 투자 서밋, 뉴욕 증권거래소가 먼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투자 설명회를 여는 건 한국 정상으로선 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높은 개별 실적과 성과에도 대한민국의 주가 순자산 비율은 저개발 단계 국가보다 현저히 낮은데 이런 상황이 된 주요 원인으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 새로운 정부는 확실하게 해소할 생각이고 그게 아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주가 지수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체 군사력만으로 세계 5위 수준이고 국방비는 북한 1년 GDP의 1.4배라 언급하며 한국이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정부가 군사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롭게 소통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군사 문제를 한반도 위협으로 보긴 어렵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주가 조작 등 한국 시장의 불투명성을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펼쳐진 투자 세일즈 외교를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의 공식 방미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의사봉을 들어 공개 토의 의제를 채택합니다.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 한국 정상은 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포함해 다수 유엔 회원국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이 주제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AI와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진행된 공개 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금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새끼 호랑이가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런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 앞에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명암이 공존하는 AI 시대 변화를 기회로 만들려면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있는 이용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만일 많은 전문가의 경고대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고 멸종시킨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에 걸맞는 인류 공통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도 현명한 대처는 국익을 위해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모두를 위한 AI로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때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 협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도 AI 미래 비전을 공유합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유엔 본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베센트 장관을 만난 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한 입장과 한국과 일본의 차이도 미국 측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며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등이 일본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일 간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 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도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시면서 이러한 측면도 고려하여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조선 분야는 핵심 분야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무역 분야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다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장외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기재부는 구 부총리가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통화 스와프를 포함한 대미 투자 패키지, 환율 협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 정상급 지도자가 모여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이재명 대통령은 7번째 순서로 총회장 연단회에 올랐습니다. 차분한 어투로 기조연설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빛의 혁명을 언급하며 전 세계의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유엔의 지원에 힘입어 성장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민주주의 회복의 역사를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국가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이 증명한 더 많은 민주주의는 무력분쟁, 기후위기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과제 해결에 방책이 될 수 있다고도 제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END란 열쇠말로 한반도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영어 앞글자를 딴 END에는 남북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해왔던 불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선 엄중한 과제인 건 틀림없지만 짧은 기간 내에 해결되긴 어렵단 냉철한 인식을 토대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를 거쳐 폐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해법을 마련하자는 제안입니다. 태극기 배지를 단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 총회 7번째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각국 정상들 앞에선 이 대통령의 연설은 20분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대한민국으로 33번 언급했고 이어 평화는 25번, 민주주의와 한반도는 각각 12번, 8번 말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했을 때와 북한을 향해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를 포함해 연설 중 3차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북한은 이번 유엔 총회에 7년 만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연설 시 북측 인사의 착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조 연설 후 이 대통령과 만난 안토니오 구테르시 유엔 사무총장도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현명한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구테르시 총장의 만남은 지난 6월 G7 이후 2번째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엔 지원의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가 향후 국제사회의 도전 과제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역량 있는 우리나라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구테레시 총장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즈베키스탄, 체코 정상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박수로 맞이합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300명의 우리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재외국민들이 본국을 걱정하는 일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동포들을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잠시 걱정했지만 대한민국은 아주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문화 강국으로 군사 경제 강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우리 국민의 위대함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세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재외국민 투표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에 있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투표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뉴욕 한인회장은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이 대통령의 즉각적 결단으로 근로자들이 빠르게 돌아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국민 한 명 한 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봤다며 730만 해외 동포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강재입니다.